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오늘 안경 재료학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요, 첫 번째 시간 때 안경테 금속 소재 중에 니켈 합금해서 양백, 모넬, 하이니켈 이야기했습니다. 니켈 합금량이 20%, 60에서 70%, 80%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때 티타늄과 알루미늄도 얘기했어요. 티타늄은 비중이 4.5 정도로 다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양백이나 모넬, 하이니켈보다 절반 정도 가볍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알루미늄은 2.7로 더 가볍다 말씀드렸습니다. 티타늄의 특징으로서 해수에 대한 내부식성이 백금 수준에 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생체에 친화적이어서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대체하는 인공뼈나 이런 거로 대신 쓰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용접이 어려워서 이렇게 볼트로 구멍을 뚫어서 조이는 식으로 패드함을 붙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너무 연하기 때문에 관으로 파이프 형식으로 만드는 게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날 구리 합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덴스톡 사이 그 브릿지 재료로 쓰이던 브랑카 G 이야기를 했고요. 청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재로 스테인레스 스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용접이 어려워서 하나로 전체를 깎아서 만들듯이 이렇게 브릿지와 이 림이 붙어있게 용접으로 붙이지 않고 전체를 통으로 만듭니다 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속 소재 이야기 거의 다 했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형상기억합금이 있어요. 형상기억합금 이야기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형상기억합금은 안경테 소재로 쓸 때 철의 합금으로도 만들 수 있고 구리의 합금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니켈과 티탄, 거의 절반씩 넣습니다. 50대 50 혹은 뭐 49대 51 이런 식으로 넣는데, 니켈과 티탄이에요. 그래서 니켈, 티탄 해서 이거를 NT 합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NT 합금으로 만든 형상기억 합금이 과연 형상기억 합금인가를 우리는 약간 생각해 볼게. 원래 형상기억 합금이라면은 이렇게 구겨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지갑 사이에 끼고 다니다가 저기 체온이 36도 정도니까 빼서 물고 이렇게 겨드랑이 끼고 있으면 쫙 펴지면서 안경 모양이 된다면은 형상기억합금이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 업계에서 쓰는 거는 형상기억합금이라기보다는 초탄성 뭐 이 정도 아닐까. 그러니까 휘었다가 많이 휘어도 탁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구겨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구긴 상태로 있지를 않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NT합금 같은 경우에 40도 정도까지 되게 안정적으로 원래 모양을 유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40도가 넘어가면은 이 뭐 틀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굳어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8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수명이 현저하게 짧아진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가 툭 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름철에 저는 45도 넘어가는 여름은 재작년에 처음 겪어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는데 기억나는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것도 한 45년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한 45년 됐으니까요. 근데 처음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40도가 넘으면은 NT합금이 역할을 잘 못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좋라고 한 얘기예요. NT합금을 나쁘다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형상기억합금 하나 더 이야기했고요. 이제 표면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표면 처리요. 안경이 뭐 완성이 됐습니다. 소재는 양백이건 모넬이건 니켈이건 뭐 완성이 됐습니다. 이 완성이 된 소재를 얼굴에 닿아도 알레르기가 없게, 그리고 내 마모성을 강화시키고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표면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쁘려고도 하고 튼튼하게 하고 마모성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금장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장. 금장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게 일본식 한자라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뭐 어떻게 얘기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박 뭐 이런 식으로 금박, 금피복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네요. 금장이 원래 일본식 표기라니까 다른 말이 제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금장이란 표현 안 쓰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금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뭐라고 쓸지 모르겠네요. 자, 금으로 속이 빈 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속이 빈 파이프요. 그러니까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파이프예요. 관. 자, 요 금 파이프의 내경과 금 이거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빨대 같은 경우고 빨대에 뭐 꽉 차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것의 외경. 자, 이거는 금 파이프입니다. 금관, 금 파이프. 얘는 우리가 안경테의 소재에서 모금속, 모금 이렇게 얘기도 하고 모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모재라고 표현하는 게 이것도 일본식일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미 모자 쓰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모재 혹은 모금, 모금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경테의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양백이면 양백, 니켈이면 니켈 그런 소재입니다. 이게 그렇게 만든 소재의 외경과 내경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내경과 요것의 외경 이 디아미터와 이 바깥쪽 디아미터가 같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관을 채워 넣어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두 개가 완전히 밀착하게 원래도 내경과 외경이 거의 밀착 상태인데 압력을 가해서 더 꽉 밀착하게 한 상태에서 얘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안경을 만드는 경우가 금장입니다. 바깥쪽에는 금장이에요. 진짜로 금을 입힌 겁니다. 도금이 아니라 실제 금박을 얇게 해서 입힌 거예요. 금이라는 게 한 돈만 있어도 50평, 60평을 꽉 이렇게 채울 수 있어도 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인성 강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케이크 같은데 금박 얇게 씌운 거 있습니다. 은당 같은 경우도 얇게 은박을 입힌 거고요. 자, 이거를 먹어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깨물어 먹어도. 이게 아주 얇게 썰리지 않는다면은 금이 이렇게 두껍다면은 금반지를 깨물어 먹는 이빨 다 나가겠죠. 아주 얇게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얇게 뽑은 파이프예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를 금장이라고 그러고 실제 바깥쪽이 도금도 아니고 금이에요. 금. 실제 금이에요. 자, 이게 금장입니다. 이 금장을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하는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고급태겠죠? 아주 고급태. 자, 표기를 안경 템플 안쪽에 보면은 모델 번호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제가 쓴 안경들도 그렇고 거의 모든 안경이 안경 한쪽에는 사이즈가 써져 있고 한쪽에는 그 칼라 번호 그리고 뭐 브랜드 뭐 이렇게 뭐 품번 이런 거 써져 있어요. 근데 금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1분의 20 22 K 네, 뭐 이렇게 써져 있나? 뭐가 더 써져 있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다시 끊고 찍어야 되나? 이 경우에는 금장택의 경우입니다. GF 써져 있겠다. 금장이니까요. 네, 이 GF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장에는 GF를 쓰는데 이게 골드고 이게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들 할 때 필드예요. 그러니까 금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금도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GP를 씁니다. GP는 골드 플레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써져 있는 테라면은 아, 이 테는 금장테구나. 비싸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 비싸겠구나 외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은 EGF 금의 함량이 22K 금인데 전체 무게의 20분의 1이 금이란 얘기입니다. 20분의 1이 22K란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안경이 되게 예전에는 30g 정도 간다 했었는데 좀 20g, 15g 그렇습니다. 무게 재보시면은 실제로 그래요. 더 가벼운 테들도 있고 옛날에는 한 20년 정도 전에 수입테 브랜드 중에 8g이라는 게 있습니다. 8g. 테 이름이 8g이에요. 8g. 이게 베릴륨 동이라는 소재로 만들었는데 베릴륨 동은 구리니까 아주 연해요. 근데 열 처리를 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고 탄성이 좋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구리합금 브랑카지 같은 경우에 템플 소재로 많이 쓰는데 탄성이 아주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요 혹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브랜드가 8g이었어요. 왜 8g입니까? 안경이 8g 정도 간다. 자기네 안경테 가볍다라는 그런 거를 딱 브랜드의 모토로 삼고 그렇게 만들었던 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8g보다 조금 가벼운 테들도 있고 되게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아서 8g인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요즘은 한 15g 정도, 20g 정도 합니다. 근데 20g짜리 테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금으로는 20g 안경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하이니킬이나 모넬은 되게 8.8, 8.7 비중이 말입니다. 1 큐빅 센티미터에 비중이 한 8.8g 정도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티타늄은 4.5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루미늄은 2.7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은 24K 같은 경우에 19.3 이 정도 갑니다. 아마 정확하지 모르겠 제가 지금 기억이 그런데 혹시 틀리면은 제가 찾아보고 영상 말림에 틀리면은 밑에 댓글로 제가 잘못 알았네요. 19.3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정확한 수치를 적을게요. 아마 19.3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19.3이면은 되게 무거운 거잖아요. 금은 무거워요. 금은 무거워요. 금으로 테를 만들어서 가벼우려면은 금 3돈이면은 한 돈이 3.75g이니까 3돈이면은 9g에 한 11.7g 정도, 11.85g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 3돈으로 안경을 만들어도 아주 가벼운 테는 아니에요. 금 3돈으로 얇게 뽑아야 되겠죠. 근데 요즘 금값이 24K 같은 경우에 한 27만 원, 25만 원 이렇게 가버려서 금 3돈으로 만들어도 무게는 이렇게 그렇지만은 10몇 g밖에 안 되지만 가격은 그냥 금값만 60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18K에도 꽤나 비싸겠죠. 자,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안경이 한 대개 20g, 30g 요 정도 아주 예전에 제가 안경 처음 시작할 때 안경테 한 장의 무게는 대략 30g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실제. 자, 근데 요즘 가벼워져서 한 안경이 20g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체 무게 중에 1g이 20분의 1이니까요. 바깥에 씌워 있는 금 피복의 그램인 무게입니다. 1g이 금 무게고 그 금이 22K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22K 해가지고 금값만 얼마겠다가 대충 그렇죠. 대충 얼마인지 나오겠죠. 근데 금값보다 훨씬 비싸죠. 인건비 들어가죠. 설계 어마어마한 설비 장비비 들어가죠. 예. 금장테 비쌉니다. 자, 금장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금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금의 장점을 조금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내 부식성이 금을 녹일 수 있는 산이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 있지 않냐 이거로는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금을 녹일 수 있는 산은 없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녹일 수 있는 게 한 종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게 안경렌즈 코팅 벗길 때 많이 쓰는데요. 불산이 손등에 한 방울 떨어지면 밑에 뚝 떨어집니다. 그냥 손등이 녹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안 만져야 됩니다. 자, 금장태 이야기했습니다. 금장태 이야기했고 그리고
금이 좋은 점에서 얘기했는데 열 전도율이 높고 그리고 전해도가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식성이 0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알레르기가 없는 금속입니다. 물론 알레르기를 아주 심하게 타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 중에는 24K가 아니면 22K, 14K 반지도 못 낀다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분 거의 안 계시거든요. 자, 금장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편 길지도 모르겠네요. 금, 도금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해야지 금장 따로 하고 금도금 안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적었듯이 금장은 골드 필드에서 GF로 적고 금도금은 GP로 적습니다. 금도금은 도금 공장을 여러분이 혹시 가실 일이 있으신다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경테를 거는 그 쇠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리대가 있는데 손잡이가 있고요. 요 밑에가 반듯하게 이렇게 이거 원이에요. 원에 반듯하게 가운데 이렇게 가 있어요. 이거 손잡이를 그린 건데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입체적으로 일단 밑에는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고 그리고 요 위에 올라와서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원 기둔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서 요 부분 튀어나와 있는 거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모든 곳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좀 이렇게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경테 보면은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코받침 패드함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패드가 있잖아요. 요 패드를 떼내면은 여기 바가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패드를 떼내면은 여기에 나사구멍 꽂는 이렇게 나사 넣어서 패드를 꽂고 하는 이런 바가지가 있고 여기서 패드함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코받침 패드함이 연결이 되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안에 움푹 파여 있는 거잖아요. 요 양쪽의 코받침이 코의 모양에 맞춰서 원래는 우리가 해드릴 때 요렇게 휘고 요렇게 휘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이 마주보게 반듯하게 해놓고서 여기다가 걸어요. 요 부분이 요 안에 걸어가게 안경테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안경이 정말 주렁주렁 많이 매달려요. 이 매달린 거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도금을 시작합니다. 여기 거는 것만도 보통 작업이 아닐 테고 작업할 때 코받침을 잘 걸리게 작업을 하는 것도 보통 작업이 아닌데 모두 그렇게 하고 여기 걸어놓고 도금을 시작합니다. 자, 도금을 시작하고 실제 도금 공장에 가보면은 큰 공장으로 양이 많은 데 같은 경우에 도금로만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도금로만. 작아도 도금로 5개, 6개는 10개 정도는 있어요. 도금로가 이렇게 도금로가 있다면은 여기에 와서 아까 제가 나사 이렇게 아까 제가 손잡이 밑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가 있는 요거를 여기에 딱 맞춰서 걸어줘요. 그러면은 요 밑에는 여기 안경이 주렁주렁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 안에. 그리고 여기에는 도금액이나 액체가 차 있죠.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게 이쪽 요 안에 이게 요 안에 이 손잡이 끼인 얘를 끼고서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 돌았다 왼쪽 돌았다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리고 이 안에는 초음파를 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골고루 안경테에 도금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런 게 30개 정도가 있습니다가 하나 있고 또 똑같은 게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한 10대 개 있으면 반대쪽으로 10대 개가 있고 여기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타이머를 누르면은 올려놓고 타이머 켜면 이게 다 끝났다 싶으면 시간이 되면 띠 울리면은 가서 그 다음 칸에 놓고 다시 타이머를 누르고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고 이게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 걸고 끝날 때까지 하나만 하지 않잖아요. 여기 걸고 요게 띠 하면 요 다음 칸에 꽂고 여기는 새 거를 꽂고 이게 띠 하면 여기다 꽂고 올려놓고 또 새 거를 꽂고 하니까 복도에 있는 사람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30개 정도 있으면 양이 많게 한꺼번에 처리할 양이 많으면은 계속 옮겨가면서 작업하기가 그래도 좀 덜 복잡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도금 공장의 규모가 작아서 한 5개 있으면은 여기 넣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넣었다 여기 넣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왜 30개 정도 공정이 되냐 하면 30개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 안경테를 건다면 무엇부터 하겠어요? 처음에 이 안경테에 묻어있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기름기 같은 게 묻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알칼리 세정을 합니다. 알칼리 세정을 하고 알칼리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산성으로 세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순수 물로 세척을 합니다. 이러면은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되게 하는 게 스트라이크 도금이라고 해서 도금이 얇게 니켈로 되게 합니다.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이라고 해서 니켈이 잘 붙습니다. 여기도 잘 붙고 이 니켈 위에 도금을 붙인 것도 잘 붙어요. 그래서 모재, 아까 제가 모금속 이렇게 모재요. 모재, 그러니까 원래 소재 부분 그 소재에다가 여기다가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을 합니다. 니켈로 도금을 하고 그 위에 도금을 하면은 니켈이 여기도 모재에도 잘 붙고 바깥에 붙은 거에도 잘 붙어서 딱딱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제대로. 그리고 아주 고르게 퍼지는 도금면이 고르고 아주 강하게 붙이는 역할을 해서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이라고 합니다.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알칼리, 산성, 순수, 그 다음에 다시 하지 도금이란 걸 합니다. 하지 도금은 베이스 플레이팅, 일본 말로는 시다 맺기라고 합니다. 시다는 조수 이런 거, 시다 구함.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미싱하는 공장에서 시다 구함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섬유가 조수출이던 시절에 저 나이 많은 것 같죠. 그러던 시절에 시다 구함, 미싱 시다 구함이 동네에 많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인데도요. 자, 한자로 하지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아래 하자에 땅지자를 써서 하지도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도금 합니다. 하지도금은 파라듐과 니켈을 쓰는데 파라듐은 회색 빛깔이 나는 백금 계열의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금도금을 아주 두껍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하지 도금으로 파라듐 니켈을 도금을 하고 그 위에 다시 금도금을 한다면은 두꺼운 금도금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라듐 니켈로 하지 도금을 합니다. 본도금이 두께를 얇게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게 하면서도 금이 두껍게 올라있는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듐을 7, 니켈을 3 정도로 합니다. 물론 파라듐도 백금 계열의 금속이기 때문에 금보다 가격이 많이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싸구려테 같은 경우는 하지도금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도금을 하는 게 도금의 그 유지면에서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하지도금을 합니다. 하지도금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칼리 세척, 산성 세척, 순수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도금을 그제서야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도금을 한 다음에 또 알칼리 세척, 산성 세척, 순수 세척을 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뒤에 이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라이 같은 쫙 공기 쏴서 말려주는 공정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테 들어와서 니켈 그냥 도금만 니켈 스트라이크 도금 그리고 하지 도금 그리고서 본도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3개만 하더라도 그 사이에 3개씩 해서 9개 혹은 12개 혹은 15개 혹은 30몇 개 이렇게 공정이 잔뜩 들어갑니다. 도금 공정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요. 단순히 금값이 비싸서 금도금이 비싸게 올라가는 게 태가 가격이 비싸다가 아니라
금도금을 제대로 한, 도금을 제대로 한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경테 똑같아 보이는데 왜 비싸냐고, 쟤는 싸냐고 하시는 분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잡고서, 고객분들을 잡고, 이 도금이 이렇게 많기, 공정이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요 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왜 안경이 비싼 안경이 있고 싼 안경이 있고 한지는 아셔야죠. 그쵸?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싹 지우고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코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팅 이야기.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안경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안경을 훨씬 잘 만들었고 독일이 우리보다 안경을 훨씬 잘 만들었는데요. 똑같은 소비자가로 팔릴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안경을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엄청 안경 잘 만듭니다. 엄청 잘 만드는 나라고, 예전에는 안경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렇게 묶여 있어서 대기업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테들이 디자인도 더 예쁘고 모도 더 예쁘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에 있는 테들이 스스로 망해가는 길을 걸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싸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중국에 갖다 물건을 풀고 이태리 명품이 중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자기네 물건 명품, 이태리 명품 회사인데 야 이거로 안경 만들어 우리만 납품해 이랬던 금형 받아서 우리 서전이 일본 이시야마사 금형 받아서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고 서전 이름으로 팔았던 거 그 식 정도가 아니라 금형 준 걸 받아서 막 이거저거 해가지고서 그 다른 업체에 막 주고 이런 거예요. 정말 똑같이 생긴 명품 짝퉁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다른 제품들은 그래도 이태리에서 명품은 이태리에서 만들면서 핸드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중국제와 핸드백은 뭐 이거는 뭐 구별을 이렇게 하면 구별이 되고 저렇게 하면 구별이 되는데 안경 같은 경우는 구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안경은 구별하기 어려워. 그 중국에 납품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경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제품은 많이 비싸고 그리고 일본마저도 다국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태국에 갔다 공장 세우고 우리나라 진천에도 안경 렌즈군요. 참. 예, 안경 렌즈 일본 호야 렌즈 회사 우리나라 공장 들어와 있죠. 지금은 안경 렌즈는 차지하고더라도 안경테는 우리가 외국 제품에 비해서 떨어지게 못 만들진 않습니다. 아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얘기를 해서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겠군요. 요거 나중에 드러낼 수 있으면 드러내겠습니다. 괜히 했다. 자,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했던 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구려 안경테 만드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안경이 외국에 팔리는 가격이 3불, 4불, 5불 이랬던 적이 있다 말씀드렸죠. 3불도 1달러당 800원 할 때, 그러니까 안경테 한 장 외국으로 파는데 2,400원 이 정도에 파는 거예요. 뭐 안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철사를 구부렸나 싶은 그런 안경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땅에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안경테 만드는 소재를 전부 다 외국에서 사오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탁 매기거든요. 관세를 국가에서.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하면은 그때 매겼던 세금을 싹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원가 소재값이 얼마 안 들어갈 정도로 국산으로 파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물론 국산으로 그렇게 형편없는 안경은 안 팔들죠. 자, 그렇게 해서 팔았던 시절에 대한민국 안경이 배에다가 싣고서 미국으로 납품하고 유럽으로 납품하려면 한 달 보름, 2달 이렇게 걸리는 거야. 배에 싣고 나가고 선정 못하고 이렇게 항구에서 이렇게 쌓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2달도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안경을 얼마나 싸구려로 만들었냐 하면은 아무도 안 썼어요. 아무도 안 쓰고 비닐에 담겨져 있어요. 안경테 하나를 비닐에 이렇게 프리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프리백이라 거기다 비닐에 담아서 외국으로 보내는데 그 비닐에 담겨있는 쓰지도 않은 안경이 바닷바람에
소금기가 느껴지는 바닷바람에 녹이 새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닷물에 빠지면 안경테 녹이 잘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티타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으면서 해수에 대한 내부식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은 백금 정도의 내부식성을 갖고 있다. 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닷바람이 솔솔 부는 거기에서 쌓여있던 테들이 녹이 쓰는 겁니다. 아무도 안 썼는데 얼마나 도금이 얇게 올랐는지. 플래시 도금이라고 합니다. 플래시 도금. 그런 아주 얇게 올린 걸 되게 이 아까 얘기했던 그림을 했던 도금로에 금도금에 넣으면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계속 전해질 습식 도금이죠. 물이 꽉 차 있는 데서 이온 도금을 해서 막 붙이고 전해질 도금을 해서 붙이고 뭐 이런 도금에 5분 정도 이렇게 담겨 있다면은 이 플래시 도금은 도금행 로이드 그 안에 이렇게 거는 데가 있어 이게 돌아간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없어요. 들고서 손으로 이렇게 휘적 휘두릅니다. 그리고 꺼내서 탕탕 털고 도금 끝. 네. 뭐 기름때는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하겠죠. 알칼리 세척하고 산 세척하고 순수에 딱 그 정도는 하겠죠. 근데 정말 형편없이 도금합니다. 그리고 너무 얇아서 바닷바람에 이게 도금이 벗어지고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물론 비행기로 실하면 조금 빨랐을 테니까 아슬아슬하게 녹슬지긴 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코팅을 합니다. 자동차에 도색하고 코팅하듯이 스프레이 코팅하고 막 이렇게 뿌리는 거로 코팅하고 이러듯이 두 개의 방법이 있었어요. 전차 코팅이라고 그래서 아까 도금로에 넣고 흔들어는 플래시 도금 얘기했듯이 코팅액이 들었다가 넣었다. 이거를 이렇게 몇 번 담갔다 뺐다 하면은 코팅. 이러는 코팅이 있었고 스프레이 코팅이라고 그래서 안경테 이렇게 넣고 뿌려주고 뒤집어 놓고 슉 뿌리고 끝. 이러는 코팅도 있었습니다. 이 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원래 수출만 하고 국산으로는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IMF 때 대구에 있던 공장들도 많이 망했거든요. 망하면서 그 공장에 있던 테들이 뭐 비싼 않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든지 팔아가지고서 거기에 채권단 돈 주려고 그거를 국내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풀린 거고 옛날에는 통장에 이상 있어야지 무역업 허가를 내줬어요. 무역업 허가를. 그랬으니까 5천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잔고가 있으려면 그렇게 부자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채권단이 그런 업체에 돈 꽂은 망하면은 그거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외국으로 팔기 위해서 통장의 잔고를 당장 빚 받아내려고 온 사람들이 6개월 이상 5천만 원씩 구비해서 무역업 허가 딴 다음에 그 바이어를 통해 가지고 물건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안경하는 사람들 유통하시는 분들이 공장에 찾아가서 부도난 공장을 찾아가서 채권단한테 테를 사왔습니다. 그때 정말 무식하게 사왔습니다. 네. 무게에서 안경테 한 장에 한 20g 정도 무거워도 30 그거는 예전에 한 25년 전에 아주 큰 어르신들 끼는 큰 안경테가 그렇게 갔던 건데 한 무거워도 30g 안 가거든요. 한 2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무게로 재서 1kg에 뭐 2만 원, 5만 원 이렇게 사왔습니다. 1kg이면은 안경이 한 20g짜리면은 20g이면 100g에 5장. 예, 한 50장 정도에 뭐 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사왔으니까 장당 1,000원꼴 정도 사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서울에서 안경을 닦고 이렇게 보고서 이거 팔 수 있는 거 이거는 못 파는 거 분류해가지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5장 중에 한두 장만 걸려도 뭐 팔았다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손해는 안 났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안경 가격이 IMF 때니까 경기가 어려워서도 무너졌지만은 정말 싸구려 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이상 전에 대한민국에 있던 안경 테들보다 한 20년 전 IMF 때 그때 들어온 테들이 더 형편없었죠. 자,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는 거는 싼 안경테와 비싼 안경테가 브랜드 말고
어떤 것에 문제가 있을까, 어떤 게 차이 날까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셔서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양백, 모넬, 하이니켈, 그리고 티타늄, 그리고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던 니켈 프리한 제품들,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 동합금 제품, 재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생산가에서 10,000원, 20,000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소비자 가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제가 실수로 지운 글에 댓글 다셨던 로한님, 저희 매장 손님이신가요? 제가 영상 올리는 거는 안경사 대상으로 올리는 건데 소비자분이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예. 댓글로 뭐 안경이 뭐 브랜드를 제가 얘기하기는 망한 회사도 아니고 현재 잘 팔리는 회사고, 그리고 뭐 많은 곳에서 갖고 있지 않은 브랜드여서 브랜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브랜드 값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은 소재도 많이 뭐 최고급으로 하고, 그리고 표면 처리도 최고급으로 하겠죠. 이유가 있겠죠. 안경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남겨서 도둑 같은 장사 안 합니다. 자, 이걸로써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금속 소재 중에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T합금, 형상기억합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금장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금 플레이팅, 금도금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에서 아주 싼 태들이 어떤가까지 이야기하면서 플래시 도금과 그리고 스프레이 코팅, 전차 코팅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대학교 앞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정도 됐습니다. 한 장소에서요. 근데 요즘 일주일이 넘게 한 열흘 정도를 학교 앞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시위를 합니다. 학교에서 뭐를 납품하려 해도 안 받아줬다고 그러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시위를 계속 하는데 뭐 나와서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시위가 아니고 그 음악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습니다. 머리가 징징징 울립니다. 좀 괴롭다 싶을 정도 울려서 안 들어야지 안 들어요. 딴 거 텔레비전 보려고 하고 책 읽으려고 다른 노력 많이 합니다. 청소하고 다른 데 정신을 딴 데 쏟아야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한 열흘 들었더니 제가 어저께 퇴근하는데 그 노래를 따라서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거 편하지 않으세요? 책 보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여러 번 보시고 꼭 외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얘기 중에 좀 교과서에 있지 않나? 저도 교과서 본 지가 오래돼서 없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 오랜 시간 아니니까 빠짐없이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이전에 했던 2번 했던 소재, 금속 소재 이야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